최근에 숫자 5천 때문에 경제계가 아주 떠들썩했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건 코스피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화제가 됐던 3프로TV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 대담한 경제 비전이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5천입니다. 이 숫자로 딱 풍문을 걸었는데요. 과연 이 숫자가 우리 한국 경제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네, 코스피 5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직접 말했죠. 이게 정말 대담한 약속인데 과연 그냥 허황된 꿈일까요? 아니면 진짜 실현 가능한 비전일까요? 지금부터 그가 제시하는 근거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코스피 5천이라는 대담한 약속을 보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그의 진단은 뭔지, 또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처방, 마지막으로 미래 경제에 대한 제안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코스피 5천. 이 주장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지정학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 불투명한 문제들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데 이것만 제대로 정상화시켜도 코스피가 4,500, 심지어 5,0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자신감이죠.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까요? 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이 후보는 한국 경제의 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한국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는가? 그는 이 질문에 답하면서 지금 우리 시장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지적하는 원인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보통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면 떠올리는 북한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시장의 불투명성, 주가 조작 같은 거 해도 처벌은 약하고 대주주랑 소액주주는 차별받고 이런 우리 시장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들,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바로 이런 것들이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본인의 경험을 꺼내들어요. 과거에 소위 작전주에 물려서 큰 손해를 봤던 경험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시장의 불공정함을 직접 겪어본 개미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개미의 입장에서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진단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처방전을 봐야겠죠?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의 치료 계획,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첫 번째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 끌어올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예 판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도 자체를 대전환하자는 거죠. 하나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아주 근본적인 체질 개선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구체적인 방법들도 내놨습니다. 먼저 금융사기 잡는 인력을 수백 명씩 확 늘리고요. 주가 조작 같은 금융범죄 저지르면 미국처럼 그냥 몇십 년씩 감옥에 보내서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논란이 되는 공매도 제도, 이것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뜯어 고쳐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처방, 이건 스케일이 훨씬 더 큽니다. 바로 국가가 주도해서 산업구조의 판을 아예 바꾸자는 거예요. 이걸 1960년대에 경부고속도로 깔아서 산업화를 이끌었던 것에 비유하더라고요. 지금은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깔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문제죠. 바로 부동산입니다. 과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해법은 뭘까요? 부동산 해법의 핵심 키워드는 기본주택입니다. 지금 우리는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월세로 살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잖아요. 그는 여기에 세 번째 선택지를 추가하자는 겁니다. 바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주거를 안정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그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째, 공급.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로 집을 많이 짓고요. 둘째, 수요. 다주택자 세금은 그대로 둬서 투기는 억제합니다. 그런데 셋째, 유연성. 지금 집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도록
양도세를 잠깐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은 늘리고 투기 수요는 막고 시장의 매물은 풀리게 하는 이런 다각적인 접근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의 비전이 향하는 미래 경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암호화폐 같은 신기술이나 새로운 금융 모델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게 암호화폐에 대한 그의 생각입니다. 무조건 막고 금지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걸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서 관리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본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걸 막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그의 규제 철학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바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자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거는 해도 돼라고 법에 정해진 것만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하면 안 돼라고 금지한 거 빼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훨씬 자유롭죠? 이렇게 해야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산업들이 쑥쑥 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기본 금융이라는 개념도 제시합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모든 국민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아주 낮은 이자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돈 없는 사람 도와주자는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비싼 이자를 내는 불법 사채에 빠지는 걸 막고 그 돈으로 소비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면서 경제 전체에 피가 돌게 하자는 그런 큰 그림인 거죠. 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그의 경제 비전은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성장과 공정,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 그는 공정해야만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고요. 이 믿음 위에 자신의 모든 경제 비전을 쌓아 올린 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